이제 양도세 고급자 얘기입니다. 고급자입니다. 고급자는 취득가액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산 게 10억에 팔렸어. 9억이야. 근데 내가 진짜 10억에 주고서 10억에 팔았다면 세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야, 옛날에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에 팔았는데 옛날에 주고 산 1억을 10억으로 가짜로 계약서 쓰라는 얘기인가? 그런 짓 하면은 처벌받죠. 그런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속증여를 통해서 올리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실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전국에 전국 지방에 서울 4개 지역 뭐 지방해 가지고 이제 은퇴금융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오늘 이 강의도 은퇴금융 아카데미에 원래 대면 강의 때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대전을 가든 뭐 춘천을 가든 원주를 가든 뭐 이렇게 전국을 다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어르신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상당히 자주 얘기하는 테마인데 아유 세무사님 제가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그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사실 이게 양도세가 좀 걸리는데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우리 친구한테 내가 한 5천만 원 빌려준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친구가 5천 내가 갚으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면서 그냥 자기가 예전에 어르신한테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놀리는 땅인데 그 땅을 대신 갖고 가라고 대물로. 내가 그 땅을 10년 전에 그 5천 대신 받았는데 그 땅이 한 요즘 거기다 도로가 나네 뭐 거기에 뭐가 들어오네 공기관이 들어오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값이 10억이나 그 땅값이 지금 오른다며 중개인들이 왔다 갔다 우리 그거 팔라고 나한테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문제가 5천에 주고 사셨네요 그 땅을요 10년 전에 우리 지금 그 10억에 팔리게 되면 거의 차익이 9억 5천이네요. 그런데 그 땅은 사업에 쓰지 않고 놀린 땅이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비사업용 토지라 그래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그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요 올해까지만 내년도 안 돼. 올해까지만은 일단 보유기간 공제는 해줘. 보유기간 공제가 뭐예요? 10년 보유하면요 연도별 2%씩 빼줘가지고 80%만 가세. 그러니까 20%가 빠지니까 10년이니까 80%에서만 가세하는 거지. 9억 5천이 남았어. 그럼 9, 8에 72, 한 7억 얼마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대신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을 양도세는요 기본적으로 6%에서 최고 세율이 45%까지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방소득세가 0.6에서 4.5가 붙어. 그러니까 결국 6.6에서 50% 정도가 붙는 거라는 얘기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거기다 10%를 더 얹어. 즉 16에서 55로 과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1.6하고 5.5를 붙이면 최고 세율이 얼마? 55에서 5.5를 붙이니까 60%를 먹는 거지. 10억 정도 차익이 생기면 60을 먹어요.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와요? 아무리 10년 보유해서 10%, 20% 빼줘도 한 7억에 대해서 세금을 한 60% 맞으면 얼마? 7, 6에 42. 한 4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 2022년이 되잖아요. 공제를 하나도 안 해줘. 이제 9억 5천에 다 때려. 공제 없어. 게다가 세율도 10이 아니고 20%를 올리기로 했어. 추가가. 그러니까 이제 45에다가 55가 아니고 65까지 먹지. 6.5가 붙으니까 한 70% 먹습니다. 내년에 파시면 어떻게 돼요? 97에 40, 그러니까 97에 63인가? 그러니까 4억 내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한 6억 이상 내겠다. 즉 비사업용 토지를 파실 거면 올해 안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분한테 제가 이 땅을 팔면은 세금이 4억 이상 나옵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분이 내가 평생 4억을 못 벌어봤어. 그걸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냐? 내가 못 팔아. 얘기하면 제가 팔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 못 팔아. 죽고 나서 파세요.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파시면 세금이 4억이나 내지만요. 돌아가시면서 팔게 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데? 혹시 저기 사모님 계세요? 그럼 내가 와이프 있지. 보통 여자가 오래 살아요. 아드님도 계세요? 우리 자식 있지. 저기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요. 그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세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상속세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그럼 제가 알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어떻게?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잡종지가 아마 기준시가는 1억도 안 될걸? 왜? 기준시가 안 올려줘. 왜냐면 보상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 보상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최소한 기준시가 안 올리니까 한 1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땅이 상속세가 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큰 관심이 없지. 그냥 가면 냅뒀다가 나중에 등기나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땅이 나중에
진짜 수용이 돼버려서 10억에. 그러면 그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 주고서 절매 팔았다? 기준시가가 2억이라고 쳐요. 2억 주고 사서 어떻게 된 거예요? 10억에 팔은 거지. 8억을 번 거잖아요. 8억에 아까 세율이 또 한 60% 먹으면 공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엄청난 세금, 한 절반 세금 내는 거지, 한 5억을.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상속이 그냥 남긴 재산이 5억이면 상속세 자체가 없고 배우자까지 있으면 10억까지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할아버지 그게 아마 10억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요. 제가 감정평가사를 두고 이렇게 제가 사가지고 감정을 받으면 감정 수수료 한 100만 원 주면 돼. 10억이라고 평가를 받자. 10억이라고 했으니까. 팔린 사례가 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이 10억이라고 평가받으면 상속세 내요, 안 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계시니까 안 내죠. 할머니나 자녀들은 그걸 10억이 주고 산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10억에 수용당했으면 차익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땐 세금이 4억이나 내지만 상속을 통해서 취득가격을 올려서 팔면 세금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상속 때 감정평가를 받는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속세는 내지 않으면서 나중에 양도세도 또 안 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보면 좋죠.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꼭 죽어야만 절세가 되냐 이렇게. 살아서 절세가 되면은 땡큐잖아요. 돈도 한 10억 벌고 세금 좀 내고 놀러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죽어서 절세가 돼봐야 내 좋은 일은 아니고 우리 와이프와 자녀가 좋은 일인데 제가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주면 아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다? 6억까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너한테 내가 우리 와이프와 저기 마느님한테 10억짜리 시가 10억짜리 땅을 증여해 드릴게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10억에 주고 그걸 증여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거를 10억에 팔면 차익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 양도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0억에 사모님한테 증여해 주면 증여세가 얼마냐 했을 때 아까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 그랬죠? 배우자한테 증여해 줄 때. 그럼 나머지 6억 빼고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있잖아요. 그럼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 4억은 1억까지는 10% 세금을 내요. 증여세는. 그 1억 초과하고 5억까지는 20%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4억이면요. 얼마 내냐면 1억에 10%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추가가 3억이 붙잖아요. 거기 20%니까 6천만 원. 즉 7천만 원이야. 계산이 너무 복잡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4억이면 20% 곱해. 그다음에 1,000만 원 빼면 돼. 4, 2, 8. 1,000만 원 빼면 7천만 원. 7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은 그 사모님은 10억 주고 증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에 사모님이 10억에 팔면 차익이 하나도 없어서 양도세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팔았을 때는 4억에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할머니가 팔았을 때는 7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는 3억 3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이런 꿀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오늘 당장 가서 증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하고 그거를 사모님이 팔면은 그러면 세금이 절세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할아버지. 그런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면은 누구나 다 직접 팔겠어요? 와이프를 통해서 팔겠어요?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팔겠지. 세금이 훨씬 싼데. 그래서 우리 세법은요.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은요. 5년이 지나서 팔아야만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 5년 내에 팔면은 꽝이다라는 법을 두고 있어요. 그게 2월과세라고 그래가지고요. 배우자가 그냥 증여받고 나서 5년 내에 그냥 팔아버리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10억이 아니고 얼마다? 할아버지가 취득한 5천만 원을 5천으로 봐서 계산한다라는 그런 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하려면 몇 년을 기다렸다 팔아야 된다? 5년을 기다렸다 파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네. 내가 날 먼저 5년 전에 만났으면 지금 팔면 딱 좋은데 라고 이제 그래 합니다. 어쨌든 배우자 증여는 5년이라 허들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야, 내가 절세고 뭐고 증여세 7천도 없어. 지금 할래야 할 수가 없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6년간 나눠낼 수 있어 기본적으로. 7천이면 매년 1,000만 원 이상만 내면요. 그 연부연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의사가 있으시면요. 7천만 원을 매년 한 1,200씩 내.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 그러면 세금 진짜로 7천만 내고 10억을 번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다가 그냥 행복하게 사시다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알면은 내가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데 법을 모르면 그냥 내 죽을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죽지. 그리고 나서
그 땅은 기준시가가 낮고 그 땅을 받은 사람은 또 어때요? 평가를 해본 적이 없지. 그러다가 그 땅이 진짜 10억에 수용되는 순간 양도세 폭탄을 맞는 거지 이제. 몇 억을 날리면서도 억울한지 모르는 삶의 계획도 없고 세금에 대한 절세 플랜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걸 좀 안타깝다. 오늘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양도세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최근 3년간 양도세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양포세,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세무사가 세법하는 세무사가 양도세를 안 해. 그런 사람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한 10가지만요. 그냥 제목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올해 2021년서부터 어떻게 된다? 내가 원래 비과세 받으려면 한 세대가 2년 보유한 집을 양도세 한 주택이면 비과세인데 보유기간은 원래는 사고판 기간이 돼야 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세 주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3주택으로서 세금 내, 두 번째 2주택으로 세금 내, 마지막 한 채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는데 바로 팔면 안 된다. 어떻게 팔아야 된다? 최종 한 채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 등 양도세 2월과세 적용에 분양권 추가. 아까 제가 2월과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5천만 원 주고 산 땅을 10억에 팔면 차익 9억 5천에 세금 폭탄을 맞으니 어떻게 하면 된다?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주고 와이프는 팔면은 10억에 증여해주고 증여세만 내고 나중에 10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없는데 그런데 그거는 언제 팔아야지 효과가 있다?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2월과세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년 내 팔면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 2월과세 대상 자산에는 토지, 건물, 회원권만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은 부동산 또는 주식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은 속칭 뭐라고 부르냐? 분양권과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양권은 뭐예요? 여러분들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한다면 줄 서갖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선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래된 집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된대. 그럼 그 집이 다 멸실되면서 나한테 뭘 줘요? 딱지를 주지. 새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게 입주권이야. 그건 나의 땅 권리가 있는 거지. 태지의 권리가. 이게 2월과세 대상에 명기가 안 돼 있었어. 애매한 선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또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분양대금 1억만 내면은 바로 프리미엄이 5억을 붙는다. 왜? 그게 분양 가격이 10억짜리야. 근데 주변 인근 아파트는 15억이야 같은 게. 그러면 그게 10억에 주고 내가 사면은 이미 그 아파트는 나중에 15억까지 오를 거니까 5억에 딱 프리미엄이 이미 기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양 계약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넣었어 계약금을. 그러면 그 분양권은 기본 얼마에 팔린다는 거예요? 다음 날서부터 5억이 붙어서 팔려 막 프리미엄이. 이미 그거는 6억 주고 사도 되잖아요. 5억이 붙어서 6억 주고. 왜냐면 그 분양권만 사면은 난 그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거잖아. 15억에 아파트 산 거잖아. 그리고 아파트 계속 오를 거니까. 물론 그 분양권을 선취한 사람은 너무 땡큐지.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5억 먹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고민은 뭐냐? 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옛날에는 분양권을 단기로 팔잖아요. 이렇게 1년 내. 그럼 세금이 55%야. 절반이야. 내가 5억의 차익에 대해서 밥을 실현을 하는 순간 세금은 얼마다? 한 2억 5천. 정확히 말하면 2억 7,500을 내야 돼요. 너무 아깝죠? 세무사한테 묻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될까요? 아는 세무사들이 어떻게 해줬겠어요? 애매한 선인데요. 배우자한테 증여해줘요. 6억까지 우리는 증여세가 없거든. 분양권이 1억이 아니고 이제 6억짜리 됐잖아요. 피가 붙어서. 6억에 증여를 해줘요. 분양권을. 그러면 증여세가 있다 없다?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6억에 주고 분양권을 샀죠? 증여받았죠? 다음 날 6억에 팔아 분양권을. 차익이 있다 없다? 없다. 야 2월과세 하는 거라며. 근데 2월과세 찾아보니까 2월과세 적용 대상에는 토지 건물 회원권이라고만 돼 있어. 분양권이 없어. 2월과세 된다 안 된다? 즉 취득가액을
남편 취득가액이 1억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6억으로 하는 거냐가 쟁점이 붙었을 때 2월과세의 규정이 없으니까 1억이 아닌 6억으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딱 돼버리니까 와이프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지. 증여세도 없고 6억 증여받아서 6억을 팔았으니까 양도세도 없다. 이러니 분양권의 투기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분양권은 늘 돈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는 대상 자산이잖아. 분양권 투기가 일어나겠지. 그거를 나중에 알아서 국가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규정해 낸 거예요. 분양권도 입주권도 2월까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봐야 꽝이지. 하고 팔아봐야 양도세 또 다 내야 되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주의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양도세는 부동산 또는 뭐에 대한 된다?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낸다 그랬죠. 물론 누구나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주식은 상장 주식의 대주주만 내는 세금이거든요. 대주주가 누구냐? 상장된 주식에 내가 그가 10억 정도 평가가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산 주식인데 10배가 올랐어. 내가 10억이 됐어, 그 주식이. 그럼 나 대주주야, 지금. 그걸 팔아요. 그럼 나 얼마 벌었어요? 1억 주고 서 10억에 팔았으니까 11억에 팔았다고 쳐. 10억 벌었지. 대주주라 세금을 내야 돼. 얼마? 3억까지 20%, 3억 조금 25%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25% 낸다 칠게. 10억이면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대주주가 아니야.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 하나도. 그런데 대주주야. 그럼 어떻게 하면 절세되느냐? 와이프한테 증여하면 돼. 내가 1억 주고 사서 11억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팔면 차익을 10억을 취하는 거라 내가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요? 우리 와이프한테 6억 원을 증여해 줘. 아니 그러지 말자. 그냥 10억 원으로 다 증여해 주자. 그럼 아까처럼 증여세는 얼마? 6억 빼고 4억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4억이 남았으면 7천만 원 증여세만 내면 되죠? 그 다음에 와이프는 그걸 10억 주고 샀잖아요. 증여받았잖아. 그리고 10억에 팔았어. 차익이 또 없다? 없으니까 한 푼도 양도세를 안 내겠지. 직접 팔면 3억 가까운 세금을 내지만 배우자를 통해서 팔면 7천만 원 증여세만 내고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데 2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행법에. 2월과세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만 써 있잖아. 주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되는 거예요, 절세가.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라가지고요.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죠. 주식 하신 분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차익 실현은 언제 일어나냐? 올해 일어났어, 올 초에. 올 초에 일어난 거에 대한 상장 주식 세금을 언제 내냐면 주식 양도세 신고는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월서부터 6월 7일요 올해 8월 말에 신고를 많이 했어요. 저를 찾아오셨더라고 몇몇 분들이. 근데 진짜 딱 이 꼴이야. 1억 주고 샀는데 11억이 돼가지고 10억 벌었는데 진짜 2억 7천 얼마 내야 되거든요. 3억 가까이 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직접 하셨어요? 와이프한테 증여하고 팔지? 그랬으면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막 억울해 하시더라고. 포르쉐한테 날렸네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이 세법을 알면요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건 합법적 절세인 거예요. 이미 다 공개된 절세인데도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거지. 그리고요 그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서 내가 집이 두 채야 우리 집이.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막 한 2,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다 집값이 올라서 막 10수억 되잖아요. 20억도 되고. 근데 뭐 2주택자가 세금이 얼마냐면은 내가 2억 주고 산 집이 22억 됐어. 집이 두 채다. 부자가 됐는데 차익 실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주고 산 걸 22억에 팔았어. 그러면 한 채가 20억 벌었다 치면 세율이 아까 양도세가 그랬잖아요. 45%라 그랬잖아요. 최고 세율이. 그러면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4.5가 붙는데 2주택자는요. 거기다가 20을 더 붙여. 그럼 65야. 최고 세율이. 6.5가 붙은 게 70%잖아. 그럼 내가 집 한 채 팔아. 2주택자니까 한 채는 내야 되잖아. 무조건. 20억의 차익에 대해서 70% 되면 14억을 내. 그럼 내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버는 게 없죠. 번 게. 그래서 안 팔아. 근데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우리 와이프랑 나랑 집 한 채씩 갖고 이혼해버리면 되지. 그럼 각각 나이가 30살 넘은 사람이고 성인이고 각각 따로 살면 어떻게 돼요? 각각 1세대 1주택이고 재산 분할로 이렇게 나눠 갖게 되면요. 보유기간도 다 갖고 와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혼하고 팔 거야? 팔면 14억 걸 낼 걸 거의 세금 안 내고 엑시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과세가 되게 되면 이혼을 조장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 이혼하는 경우도 저는 실무상 봐요. 그리고 솔직히 물어요. 위장 이혼이죠? 이렇게 물어요. 끝까지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근데 뭐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 보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이혼해가지고 이제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세무서에서 적출해냈다, 찾아냈다, 결국 같이 살더라라고 하면은 한 세대로 봐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무리한 세금이 이런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시적 이주 조정상 지역 내에 제가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원래 3년으로 되면은 투기를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년 내 팔아야 되고 1년 내 이사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022년 내년서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다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1층, 2층은 상가고 3층은 주택이고 이런 건물들 있죠. 그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또는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인 경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세법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상가가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 이거는 이제 단독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 분양받는 게 아니고 건물 하나는 단독 건물인데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팔 때는요.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근데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같거나 더 작으면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으로 봐요. 이게 무슨 차이겠냐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1층, 2층을 상가로 쓰고 3층만 주택으로 썼어. 그럼 팔면은 3층만 비과세 받고 2, 3층은 상가로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될 수 있어요? 2층을 주택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이면 주택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9억 원 넘어도 비과세 부분이 많이 또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차익을 많이 줄여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절세라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국가가. 그래서 실제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고 해서 그냥 지금 현존하는 면적만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주택이 크니까 전부 주택 이런 거 이제 끝. 9억 원 넘는 건 그렇게 절세법이 이제 없는 거야 라고 해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적용한다 해서 이제 옛날에 쓰던 그러니까 전통적인 절세들은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에서 양도세 비과세 부수토지 조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절세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전통적 절세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정되는 건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죠. 옛날에 해먹을 사람 다 해먹었다. 나는 못 해먹었지만 이제라도 알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땅이 있어. 1억 주고 사서 지금 한 5억대, 5, 6억대. 팔면 땅에 대해서 양도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땅은 언제 팔아요? 개발된다고 했을 때 파는 거죠. 이제 개발 호재 터지고 그래서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냐면 거기다 집을 져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개발 호재 터지고 실제 수용까지 이르기는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져버리면 주택의 부수토지는 몇 퍼센트까지 보냐면 도시지역은 5배, 도시외 지역은 10배까지 보는 거야. 주택이 딱 지어지는 순간 그 주변 땅 거의 대부분은 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뭘 팔게 된 거예요? 땅을 팔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용을 받게 되면 대가를 받게 되면 주택을 팔게 된 거예요. 주택을 팔게 된 거죠. 근데 주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세대가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짓는 거예요. 나대지에다가. 그래서 이게 악용되는구나 해서 이거를 도시지역 내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 등은 3배로 축소하겠다. 이런 거 막겠다 해서 이렇게 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세금을 안 냈구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다 해먹었네. 세무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하는 건 해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세금으로서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밀어내면은 그렇죠. 절세와는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이런 얘기 할 때 1세대 1주택은 세금 안 낸다며 무슨 공제가 있어? 그랬을 때 9억 원을 초과하잖아요. 1세대 1주택자가. 그러면 세금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 많이 없는 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게 높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내가 2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9억 원이 됐어. 그러면 9억 원에 팔면 7억 원을 벌었지만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9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2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12억 원이 됐어. 팔았어. 9억 원이 넘었으니까 세금 신고 의무는 있겠죠. 근데 난 1세대 1주택자야. 얼마를 내야 되지? 9억 원에 팔았으면 세금 없다며 12억 원이니까 세금 다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우리 세법은 어떻게 두냐면 실제 양도차익 중에 과세 양도차익이라는 걸 뽑아내요. 실제 얼마 벌었어요? 2억 원 주고 사서 12억에 팔았으니까 10억 벌었죠? 그중에 과세되는 부분 어떻게 계산하냐면 판 금액 중에 9억 원 넘는 부분을 곱해. 12억 분에 3억을 곱하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9억 원까지 빼준다는 소리예요. 12억 중에 3억 원 넘는 9억 원 넘는 3억만 하면 4분의 1 정도 되죠? 그게. 분수로 12분의 3 하면 그러니까 실제 양도차익 10억 곱하기 4분의 1만큼 과세한다는 거예요. 2.5억만 과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쪼그라들었죠, 과세 금액이. 게다가 10년만 보유하면 그 집을 1세대 1주택자로 10년 보유했다? 1세대 1주택 아까 그 집을 10년 보유했다라고 하면 1년에 8%씩 빼죠. 그럼 10년 보유하면 80% 최대 빼주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과세되는 건 몇 퍼센트다? 20%. 2억 5천이 과세 양도차익이라면 20% 과세되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5천의 경우에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한 4, 500 나와요. 10억 벌었는데 4, 500 내는 거예요. 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그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까처럼 9억 원 초과분만 계산해내고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거기에 살아야지만 공제를 많이 해줄 거야. 기본적으로 2년을 살아야지만 해줄 거야. 살지 않았다면 장기 보유 공제는 80%를 해주지 않아. 그냥 30%를 최대 해줄 거야 라고 법을 규정하고 이제 산 기간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연간 보유 기간 연간 4%와 연간 거주 기간 4%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최대 80까지 해줄게. 따라서 안 살면 공제가 쪼그라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 그 장기 보유 공제를 많이 줄여줬다. 이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주택자 중과세 조금 얘기해 드렸는데 2주택자는 아까 기본 수익률에 몇 퍼센트를 붙인다? 6에서 45인데 26에서 65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36에서 75%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7.5까지 붙이면 거의 80% 이상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도 포함되도록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를 확 올려버려요. 이제 사고 파는 거 다 주택과 입주권 1년 미만 팔면 70%를 때리겠다. 2년 미만 60%를 때리겠다. 분양권 투기하는 사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해도 66%를 때리겠다 해서 이제는 뭐 입주권, 주택, 분양권과 투기하면 전부 다 세금을 흡수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거래가 점점 없으니까 이제 요즘에 주택 거래가 없습니다. 뭐 거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파는 거 이거 제일 나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많이 가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